안녕하세요.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출연자 박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요즘 어떻게 이제 지내시는지 바쁘시죠? 네, 요즘 진짜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찾아주신 데가 너무 많아서 진짜 감사하게 요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뭔가 프로그램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두려움이 좀 있으셨잖아요. 네. 그래도 연애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드시는. 네, 어쨌든 저는 이제 모태솔로가 아니야. 모태솔로 아니야. 아 이제 아니야. 경기 외기로 출연할 수 있는 외기로 자격이 맞아. 외기녀네 외기녀. 좀 아쉬운 건 좀 내가 연애를 좀 더 잘 해보고 이런 게 있었으면 연애를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약간 서툴러서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처음이라서. 네, 다 처음이라서. 연애는 물론 뭐 저도 할 말은 아니지만 진심인 만큼 네. 서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심이 아니면 힘들 일도 없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맞아요. 방송을 어쨌든 하면 사람들이 그 방송 안에 나온 그러니까 연애뿐만 아니라 성격이 이럴 것 네. 같다 좋게 봐주는 또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맞아요. 없이. 다행인 거는 저희 모든 방송을 이제 출연자 친구들이랑 항상 같이 봤어요. 또 울면은 막 다독여주고 방송 끝나고도 막 일주일에 2번씩 보고 막 계속 자주 만났는데 친구들 있어가지고 저는 그나마 좀 버텼죠? 네, 버텼고. 저희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제도 또 친구들 만나고 왔고 저희가 되게 그런 얘기를 저희도 많이 듣거든요. 좀 이렇게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냐고? 그 시기를 같이 방송 때 그 시기를 같이 맞아요. 버틴 게 물론 저는 그때는 없었긴 한데 저희도 되게 모여서 막 많이 방송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가 좀 힘들어하면 또 다 같이 또 공감하고 전우회처럼 맞아요. 버티다 보니까 또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우리도 되게 특이해서 힘들지만 이 모태솔로 분들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사실은 되게 네.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사랑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한데 제 개인사를 얘기하는 게 그니까. 사실 쉽지 않았는데 방송 끝나고는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막 DM 같은 거 연락 많이 오는데 자기도 그런 상황 비슷해 있었는데 지연님 보고 나 용기 내게 됐다 뭐 감사하다 이런 DM이 진짜 많이 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려고 보시는 분들도 많고 응원을 하려고 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보는데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응원의 네. 마음으로 보게 된 것 같고 공감되는 부분도 네. 너무 있고 같은 좀 상처를 가지신 네. 분들이 아마 지연님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네. 용기와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힘을 얻었을 거라고 네. 생각해서 근데 이미 모태솔로라고 하지만 이미 거기를 나오려고 했다는 그 의지 자체가 그래도 조금은 내가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나온 거잖아요. 왜냐면 저도 그걸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정말 거기를 나갈 때 내가 여기서 뭐 오빠랑 끝내던 뭐 어떻게 해보겠다 나도 이런 진짜 마음가짐으로 나가서 저도 일단 어쨌든 출연자기 때문에 약간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해도 감싸주고 싶은 거지. 그 상황에 나도 있어봤으니까 맞아요. 극한의 상황으로 가면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 나올 수도 네. 있고 저보다도 오빠가 그게 진짜 저는 사실 욕을 먹은 그게 많이 없어요. 크게 나라보러 가서 양재천에서 5시간 이제 네. 혼자 이렇게 앉아 있어도 보고 이랬던 이렇게 행동을 해도 그래서 그런 거 이거는 저래서 그런 거 이러면서 둘이 그런 마음으로 약간 응원하면서 너무 봤던 것 같고 또 여자 출연자분들하고는 또 돈독하게 좀 친하게 네, 잘 너무 지내시는 돈독하게 잘 지내고 저희 경주도 여행도 갔다 오고 시간 날 때 언니 나 지금 언니 집 옆에 지나가는데 그래? 나와! 나갈게. 이러면서. 바로 이런 사이여서 특히 민홍 언니랑 집이 진짜 가까워요. 그러면 또 네, 친해질 수밖에 그래서 없지. 저희 막 이제 사우나도 다니고 사우나는 아직 안 가봤는데 저희 애들이 이제 모든 걸 공유한 사이여서 진짜네. 네. 진짜 찐찐 그 경주에 갔는데 빨리빨리 샤워를 하고 싶은 거예요. 2인 1조로 같이 들어가서 들어가. 샤워했어요. 샤워를 우리 했어요. 그 정도는 우리는 그 정도는 못 따라가겠는데 제가 그래서 울었던 부분도 네. 그 부분이잖아요. 맞아. 제가 좀 힘든 시기였는데 한 애들 만나서 힐링을 받았어. 그러고 나서 그 리뷰를 찍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내가 방금 전에 이제 애들하고 만나서 내가 하소연하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딱 꺼내시는 걸 보고 다 같이 좀 친해 보이는 거야 이제. 맞아요. 사실 그때만큼 또 의지가 되는 또 맞아요. 게 없거든요. 네. 그 순간에. 그래서 뭔가 그런 얘기를 너무 진심으로 하는 게 너무 보여서 이분들은 나와서도 잘 지내겠구나. 또 뭔가 이제 방송으로 보면은 제가 왜 모태솔로였는지 그 이유를 방송으로 알게 될 텐데 이미 친구들은 다 얘기를 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여중여고 여대에 나왔다라고밖에 말을 못했어요. 첫날이었어가지고 이걸 언제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서사가 더 고백을 있는데. 했는데 나만 이렇게 숨기고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방송 보면 어차피 알게 될 텐데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 같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한테도 그거는 예의가 아니겠다 싶어서 그냥 이 술의 힘을 빌려서 지금 얘기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네. 사실 지원을 했는데 공고가 올라왔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여자 이렇게 친구들이랑 막 있었는데 야 너 모태솔로 내가 지원해보라고 막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럴까? 양식에 막 이런 게 써있었어요. 뭐 연애 해본 적이 있나요? 뭐 데이트 해본 적이 있나요? 슈퍼스타 밈처럼 아니요? 없습니다. 마지막에 사진 첨부해달라고 해서 사진 딱 첨부하고 잊고 살았는데 한 달 뒤 연락이 왔어요? 네.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이 난 대체 왜 못했어?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뭐 만약에 뭐 재윤님이나 지금 정말 약간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사실은 네. 너무 외향적이고 그냥 매력이 넘치고 맞아요. 다 너무 예쁘고 왜 주변에서 가만 안 뒀을 것 같은. 진짜 다들 너무 예쁘고 처음에 제가 제 여자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난 망했다 이러면서 좀 주눅이 들어있는 듯한 맞아요. 느낌 초반에? 오빠도 계속 말했거든요. 너무 매력 있으시다고. 저는 약간 평소에 지금처럼 약간 화장을 세게? 세게 하고 다니는 타입이어서 옷도 그렇고 거기서 되게 막 뽀용뽀용하고 여자한 옷을 처음에 입어보는 거가지고 생얼로 다니는 느낌? 저도 약간 가수 활동을 많이 하고 이랬다 보니까 센 거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유정이 같은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언니 렌즈를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자연스러운 거 예쁜 거 해 막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날에 그 정마담이 됐더라고요. 정마담? 저 진짜 기분 굉장히 좋은 상태였어요. 드디어 내일 집에 간다. 모닥불 연기가 너무 세가지고 막 이러면서 나 내일 집 간다 이러면서 있었는데 막 내 표정이 굉장히 잘 표독스럽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잘 하시고. 네. 근데 약간 보라색 섀도우 아니었어요? 네. 근데 섀도우도 그날따라 다 세게 해가지고 하필이면 정마담이 된. 정마담 그 정마담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좋아요. 생각보다 더 말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남자들 있으면 말을 잘 안 해요. 요즘은 요새 나오니까 여자들은 그냥 너무 편해서 이렇게 말을 잘 하는데 남자가 물이 끼어있다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요거 약간 모태솔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 근데 이거 진짜 아예 바보거든요? MBTI 바보? I, S, F, P. INTJ예요. TJ시구나. T인데 제가 눈물이 많아요. 제 친구들이나. TJ시구나. 네. INTJ. 네. INT. 동주 오빠가. P가 너무 힘들어, P가. 또 음악하시고. 맞아요. 음악해요. 제가 사실은 제가 이제 앨범이 나와요. 이번에 춤도 진짜 힘들고 추고. 저 춤추는 거 좋아해요. 정말요? 고등학교 때 댄스 동아리 있었어요. 진짜요? 상도 받고. 근데 약간 댄스 동아리 상이야. 저도 원래 음악을 하기 전에는 약간 이런 가수를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안 되겠다. 아니요. 오빠도 연습생활 했다가 데뷔가 좀 힘들어지고 나서 작곡을 했거든요. 네. 그런 걸 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연님 뭔가 가수도 뭔가 생각하셨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계속 공감이 많이 됐던. 그래서 DM 보내주셨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진짜요? 저는 방송을 제 것도 잘 안 봐가지고 네. 리뷰나 이런 거를 봐주실 줄 전혀 몰랐죠. 초반에는 다른 분들 것도 리뷰 다 많이 봤어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저도 이제 보기가 힘들어서 안 보다가 그래도 다혜님은 되게 조금조금 되게 잘 얘기해 주시니까 진짜. 저도 모르게 감동받아 저도 울고. 진짜요? 네. 일단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방송에 안 나왔지만 이런 거 좀 안 나와서 아쉬웠다. 안 나와서 아쉬웠다. 음. 사실 급전개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저는 이제 5분 책방 그때도 정말 이걸 받고 재현님 거 보면서, 말고도 말고도 받고 저도 마음에 계속 약간은 있었구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로서 왔다고 한 것도 내가 내 말로서 꺼내서 인정을 해버리면은 내 마음이 더 확 비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연아 너는 다른 사람들 얘기도 다 들어줬고 했는데 네가 여기서 이렇게 뱉어보면 안 된다. 정신을 차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세뇌를 시킨 거죠. 단도리를 네. 했구나. 그렇게 하다가 사람 마음이라는 건 참 그렇게 안 돼. 저희도 얼마나 그런 고민이 많았겠어요. 저희는 심지어 X잖아요. X는
여명이랑 실파라를 같이 봤는데 재윤이가 풀숲에 숨는 장면을 여명이랑 같이 봤거든요. 저희 진짜 보면서 소리 질렀어요. 저희도 몰랐어가지고 그쪽이 원래 완전 진흙밭이고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카메라 해주시는 스태프분들도 서 계실 때 장화를 이만한 걸 신고 계세요. 너무 속상해. 거기서 엎드리는 거 보고 저희 다 둘 다 소리를 너무 질렀고요, 보면서. 나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재윤이한테 연락을 했어요. 재윤아, 나 그때 진짜 몰랐다. 있는지 몰랐다. 재윤이가 사실 나 그때 엎드려서 웃고 있었다. 아 진짜로? 저는 재윤맘이 있고 저는 그 장면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진짜 눈물이 나올 뻔했고요. 오빠는 상호님이 완전 팬이에요. 아, 상호 오빠. 최근에 근래 연락을 좀 했었는데 오빠는 그냥 열심히 회사 다니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비하인드인데 제가 술 마신 날에 상호님이랑 뭐 있었어요? 왜요? 그날에 다들 제주 와서 회 같은 제주스러운 음식을 한 번도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에 비밀 데이트 끝나고 저 장 봐서 들어가도 될까요? 마트에 가서 회랑 애들이 먹고 싶다고 한 거 이것저것 막 장을 봐서 들어갔어요. 상호 오빠도 다 비밀 데이트 각자 다 끝나고 저녁에 모였는데 다들 회를 엄청 먹고 싶어 했어가지고 다들 이렇게 먹기 시작했는데 상호 오빠가 안 먹는 거예요. 와, 진짜 저 오빠 살 진짜 열심히 빼고 왔다더니 관리 진짜 대박이다 생각했는데 뒤에서 먹방을 찍고 있었던. 저 오빠 그래서 안 먹었구나. 수영장에서 막 되게 막 분위기가 살벌했다. 사실 저 그때 되게 기분 좋았어요. 제가 그때 손을 다쳐서 수영장에 못 들어갔어요. 물에 못 들어갔는데 이도 언니가 끝까지 나 수영하고 놀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 룸메니까 같이 남아서 있었어요. 제가 막 다이빙 하는 것도 막 동영상 막 계속 10분 넘게 막 찍어주고 되게 재밌게 잘 놀았거든요. 그래서 저 약간 속상했어요. 이도 언니가 그런 마음인지는 저는 이제 스위트룸에서 마주쳤을 때 알았단 말이에요. 가더라도 비밀 데이트에 뭘 했는지 저는 아예 모르니까 아예 몰랐어요. 거기까지는. 왜냐면 얘기를 나누는 네. 사이는 아니었어요. 승리 데이트 끝나고 와서 이도 언니가 좀 힘들어해서 제가 그 뒤로 안 물었거든요. 근데 전 몰랐던 거죠. 스위트룸에서 딱 마주치고 어떡해! 딱 그때 안 거였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 안에 있잖아요? 몰라요. 네, 몰라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얘기 진짜 많아요. 아, X 다 눈치채지 않냐고. 저걸 왜 모르냐고. 진짜 몰라. 내 X 숨기기가 너무 급급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약간 뭐 있는 것 같아도 새로 잘 되는 건지 X인 건지를 진짜 모르고 저는 거의 중반까지 주원이랑 유정이가 X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안 친한 사이에서 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쿨한 장난 있잖아요. 근데 이제야 내가 유정이를 아니까 그냥 재밌는 친구구나 이렇게 알지. 그때는 저런 장난을? 빼박인데? 이렇게 한 명도 못 맞췄어. 어쨌든 방송이다 보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의 서사도 이야기를 풀어야 되고 이해는 하는데 저로서는 답답한 거죠. 답답하지. 이게 나왔어야 됐는데 말하고 다들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 또 방송이 잘 돼서 또 다행인 것 같고 PD님들이랑 이제 스태프분들 되게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제 그치. 뒤가 계속 오고 그랬어가지고 이런 캐릭터도 있어야 방송이 재밌는 거 아니겠나. 방송 끝나고 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쾌하게 내가 잘 풀면 되니까. 또 다른 친구들이 아 저때 저랬구나. 그거를 이제 그거 보고 알잖아요. 아니까 마음이 더 아프고 이도 언니 이도 우는 거 언니. 보고 언니한테 바로 카톡했거든요. 언니 왜 이렇게 많이 울었냐고. 나 몰랐다고. 또 언니가 사실 오해를 할 것도 없다. 너도 몰랐으니까 이거 그냥 방송 끝나고 만나서 한번 놀자. 좋아하는 옷가게 막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럼 그때 이후로 어쨌든 다 같이 놀러 다니는 거니까. 네, 그쵸? 다 같이 놀고. 네. 다행이다 그래도. 이제는 좀 극복하고 좋은 것만 그냥. 네. 사실 뭐 악플 이런 거나 있을 때도 지연아 뭐 그런 거 읽지 마. 제가 들어가지만 좋은 것만 이렇게 보내주고 고맙죠. 저도 이제 몰랐던 부분들 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있었던 오해라든지 이런 것도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이혼 감정이 그렇게 있었던 적도 없고 너무 다들 고생하면서 촬영했으니까 감정적으로 다들 고생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저도 힘들어서 보는 너무 게. 힘들었죠. 근데 또 힘든 거랑 별개로 좋았던 거는 일단은 제 모습을 일단 남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잖아요. 사실 제 3자의 눈으로 저를 평가받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댓글로 지연씨 몇 화에서 이 장면에서 이런 모습이면 어떻게 보여요? 하니까 아 내가 화날 때는 이런 표정 짓고 슬플 때는 이런 표정 짓고 오히려 내 기분이- 자신을 좀 알게 되는. 네 맞아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그것도 좋았어요. 어떤 남자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는 좀 경험이 생겼잖아요. 사전 미팅 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지연씨 만약에 아픈데 남자친구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그냥 아프냐고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가 끝이었거든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은 물어봐주고 아 그래 병원 가봐 쉬어 이렇게 하는 사람 말고 약간 근데 이상형이 약간 모태솔로적인 이상형 아니에요?
잘 먹겠습니다. 민호 언니도 상담 많이 해줬고 저도 상담 많이 했어요. 저희끼리 되게 많이 상담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힘드니까 기댈 사람이 저희뿐이라서 그때는 민호 언니한테 다 말을 했었을 때예요. 모였을 때 난 못 가겠다 이러면서 이제 다들 장난으로 저 편하게 보내려고 분위기 풀어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또 마음이 아프니까 마지막 날이었나? 그 밤에 스킨십을 그래도 공개적으로 아, 하지 않았어? 그게 마지막 날에 다 같이 응. 돌아가면서 소감을 이렇게 에이. 말했어요. 우리 메이크업 오버 해서 이렇게 했고 다들 고마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때 저는 이제 메이크업 오버 받은 거를 나는 사실 이런 거 말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덕분에 뭐 고마웠다 하면서 이제 좀 울었어요. 달래주려고. 달려주려고 잠깐 잡은 건데 근데 이제 그때도 민호 언니도 울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나가서 살짝 속상하긴 했지만 서운했다. 네. 제가 환영3를 나갈 때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게 13년 연애를 밝히는 거였거든요. 내가 만약에 13년 연애를 밝힌다는 거는 내가 만약에 이 사람과 정말 끝났을 때 내 앞으로의 연애에 엄청난 꼬리표처럼 나한테 들러붙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저는 아마 누구를 만나더라도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알고서 나를 만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도 더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을 바꿨거든요. 맞아. 지연님도 지연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그런 네, 분처럼 네. 노력해서 어루만져줘야지 하는 사람이 오히려 다가올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 오히려 내가 한 짐을 내려놨다. 같은 아픔을 가지신 분들은 또 같이 용기를 낼 수 네. 있고 하는 거니까 물론 내가 느끼는 건 그게 너무너무 큰 거일 수 있지만 너무너무 작은 부분이니까 맞아. 다른 뭔가 지연님의 뭐 매력이라든지 건강한 생각들, 착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가 지연님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저는 사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성장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음. 연애에 관해서 수련하고 가치관. 근데 저는 확고한 기준이 없었어요. 모르니까 아예 몰라서 저조차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연애할 때. 근데 이제 연애를 하면서 나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좋아하는구나. 싶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확고하게 좀 생긴 것 같아요. 찾아가는 과정일 것 같은데 내가 내일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있는 사람 돼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이상형? 이상형?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 해 우리는 최우식 웅이로 나왔던 기본적으로 좀 스윗하고 다정한 애견남을 좋아하네. 근데 그런가 봐요. 또 이제 외모는 좀 테토만 좋아하거든요. 장기용, 김우빈. 근데 막상 또 좋아하게 되는 사람은 마음으로 좋아하게 되니까 저도 이상형이 외적 이상형이 오빠는 아니었어요. 저는 약간 쌍꺼풀도 없고 좀 순하고 교회 오빠 같은 좀 바른 이미지를 되게 좋아했는데 옛날에 오빠 사진 보면 너 내가 어떻게 오빠를 이렇게까지 좋아해서 만났지? 심지어 성격도 전혀 내가 생각하는 성격이 아니야. 근데 뭐 또 연애가 또 다는 아니고 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사람 만나는 그리고 연애를 만약에 시작했다. 그래도 초반에는 너무 다 줄 필요는 없다, 마음을. 근데 저희 엄마가 넌 위험하다. 안 된다.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100인데 대출까지 받아서 120을 줬는데 안 주면 전에 빚만 남는 거잖아요. 그쵸. 마음은 줘도 되는데 조금은 숨겨라. 네, 사실 지금 제 음악을 하고 싶은데 제가 갈피를 못 잡겠는 거예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개에서 나눠서 하기에는 제 역량이 다 못 부족하다. 따라줄 것 같은 느낌이고 또 한 가지만 몰두하기에는 다른 일을 놓치고 있는 것 싶진 같고 발전에 대한 거나 제 앞으로에 대해서의 고민이 진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더 집중해서 하고 저 싶어요? 개인 앨범을 내는 앨범을 내는 네. 노래를 하고 제가 상황이 똑같았잖아요. 노래를 하게 될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환혈 딱 나갔을 때 시기에 노래를 포기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환혈을 나오게 돼서 정말 좋은 기회로 인지도를 얻게 됐잖아요. 그러자마자 난 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상황이 처음에 이제 딱 공개가 되고 나서 저희는 좀 텀이 있었잖아요. 저는 진짜 캐나다 가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방송을 나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나한테 일이 벌어질지를 아예 예상을 못하고 못했거든요. 캐나다에서 열심히 그냥 어학연수나 내가 못해본 거 해봐야지 그냥 이러고 딱 한국에 왔는데 갑자기 딱 이게 풀리자마자 일이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일이 들어왔다. 모든 촬영, 편집, 기획, 뭐 스케줄 관리라든지 모든 거를 다 그걸 소화를 하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건 음악이기 때문에 저는 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으면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을 다 100% 완벽하게 한다는 거는 애초에 말이 안 돼요. 내가 이거를 100% 했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은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지금은 또 중요한 시기고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몸을 갈아서라도 두 가지를 다 잡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다. 네.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 맞아요.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도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저는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지금까지 그냥 해보니까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조금 내려놓아야 돼. 자기만족이라는 거는 끝이 없잖아요. 잘 분산하고 잘 나누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건강을 해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또 어릴 때 고생 좀 하지. 얼마나 감사한 너무 일이에요. 감사하죠. 왜냐면은 어쨌든 제가 이런 기회가 없었으면은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치지 말라고. 네. 근데 만약에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빨리 해요. 빨리. 저도 내가 하고 싶은 음악 빨리 할 걸. 더 빨리 했으면 더 많은 분들이 나에 대해 더 잘 알았을 텐데. 왜 나는 바보같이 포기하고 놨을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지연님을 응원하고 좋아해 주시고 할 때 빨리. 맞아요. 저는 앞으로 좀 만나게 될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친한 친구들 사귀는 건 정말 처음이거든요. 저는 원래 몇 명만 이렇게 두는 사람인데 이번 계기로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바뀌었죠. 같아요. 제가 똑같았거든요. 10몇 년 된 사람들만 딱 동창. 오죽하면 남자친구도 15년을 만나고 있겠어요. 뭐가 많이 깨졌냐면 저 사람은 나랑 잘 안 맞겠다. 많이 깨졌어요. 여러 유형의 사람 만나면서 내가 배우는 게 있구나. 못 맞는 부분도 있고 어리더라도 사람은 항상 배우면서 사는 것 같아요. 여러 유형의 사람을 나도 겪으면서 좀 나도 이제 사회성이나 이런 게 많이 발달이 되는 거죠. 인간관계도 넓히고 그러다 보면 사람 보는 눈도 좀 생기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요즘 그래서 너무 다 새로운 것들이어서 좀 약간 꿈꾸는 것 같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되게 교차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예전과 다르게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잖아요. 다른 거 다 괜찮아요. 그래도 조금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좀 바른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만 조금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 지연님한테 좋게 다가올 거고 이렇게 보여줘야지 내가 좀 이렇게 더 해봐야지 라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하나를 해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라는 것만 가지고 가면 문제될 건 없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감사해요. 저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오늘 너무 좋았어요. 정말요? 힐링데이 같은 느낌? 힐링. 모태솔로 여러분들 사실 뭔가 모태솔로라는 단어라고 봤을 때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본인이 뭔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주변 환경이 문제가 생각을 할 텐데 생각보다 정말 열심히 살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집중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멋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민호언니나 여명이나 언니 다 보면서 일도 사랑하고 자기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신중한 게 아닌가 연애에 있어서도. 그래서 저는 만약에 친구들이 연애를 하게 된다면 정말 멋있는 남자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태솔로에 대한 이미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과 자기 삶에 있어서 되게 진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급하면 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은 좋은 분이 옆에 생기실 거예요. 와 감미로운 애국가나. 안녕하세요. 와. 맞네. 남자분 계시면 약간 좀